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 잘 쉬셨나요? 저는 운동 오늘 좀 빡세게 했더니 자다 일어나다 그랬네요. 네. 어, 안순홍님 그 댓글이 좀 장문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그저께인가 방송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길어서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그래갖고 미뤄놨던 거를 오늘 자기 전에 또 내일 휴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뭐랄까 그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걱정하시는 마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 댓글과 자료 차트랑 같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제목 안수농원 단상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 앞으로 우리 삶에 펼쳐질 암울한 그 뭐랄까 그 모습이 뭐 그려져 주셨는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요 배경 사진은 제가 언론사에서 옛날에 안순홍님께서 이제 특허를 내신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 금송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독특한 그 송, 하여튼 그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신문에 네이버 옛날에 네이버 저진지 신문에 난 게 있길래 그냥 사진 긁어왔어요. 예, 뭐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는 못 물려요. 네. 일단 다른 분들 댓글 먼저 보고 마지막에 안순홍님 댓글과 제 차트를 가지고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는 사이에 또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갖고 연성호님 와이프가 되게 감사한데 보통 다른 분들 제가 금액은 제가 지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0만 지우고 앞에 숫자는 안 지웠어요. 이거 31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왜 30이나 뭐 이게 아니라 왜 31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작으로 제가 하도 31살이라고 그러니까 연성호님은 그거에 맞춰서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앞에 31 3,100원인지 310원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래갖고 참 귀여우셔갖고 연성호님 감사하고 귀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나이를 얘기할 걸 그랬네. 아깝다. 몇만 원 손해 봤네. 기분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전 영원히 31살이에요. 계속 누가 그렇다고 설마 18원 이런 거 입금하면 안 돼요. 우리 와이프 상처받아요. 저 그러면 각방 써야 돼요. 그러면 와이프 화나는 날은 저 각방 써요. 근처를 못 오게. 자, 댓글 읽으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인생님, 우리 죄송한데 지금 카톡 왔는데 또 누가 후원을 한 거예요. 이게 캡처하고 카톡에 사진을 캡처해서 방금처럼 보내주거든요. 오늘 제가 그 피곤한지 어떻게 하는지 후원들을 여러 명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인생님, 이게 그 대신 한 2, 3일 전에 거를 제가 묶어서 하는 거예요. 엘리언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정금리 거짓말입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채무 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이자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IMF 이후에 생긴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나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 지들 마음대로 금리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다고 선포하는 것도 은행 마음이라는 거죠. 저 이거 처음 듣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인생님의 댓글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혹시 이분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로 댓글 달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문님, 방금 금감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진짠가 보네. 단수님, 고정금리라 금리 올라도 상관없다는 등신들 보면 크가 지금 7개야. 이분 참 단순하시네. 크를 7번이나 단순하게 하셨어. 네, 그 다음 저씨방님, 주변에 알려주는데도 안 믿음요. 저도 솔직히 고정금리는 무슨 일 있어도 금리가 고정되는 거 아닌가? 저도 솔직히 이 댓글 보고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우하하님,
엘리엇 TV에서 금융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알고서 전 깜짝 놀랐다니까. 야, 그러면 진짜 최근처럼 전 세계가 막 기준금리 올리고 막 환율 오르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은행이 불리하면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꿔도 할 말 없다는 얘기네. 급격한 상황, 이게 뭐 약관에 있다면 해당 약관 내용 참고하세요. 이분이 그러면 조사한 건가?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가계형 표준 약관 제 16호 2016년 10월 7일 개정 제3조 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 진짠가 보네 이거. 무슨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에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거. 원칙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이게 변동금리, 기준금리 그거. 예, 문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3. 제2항의 1호를 선택한 경우, 그러니까 고정금리 선택했을 경우에 채무 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이거 진짜네? 이거 봐라 이거.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 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 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요거는 다른 얘기고, 지금 제2항 1호를 이거 있잖아요. 이거 16호 표준 약관 이거를 보니까 지금 즐거운 인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제 즐거운 인생님은 이제 그 구두 그냥 자기가 아는 정보를 그냥 이제 썰로 푼 거예요. 그거를 진짜 그 조항을 해당 약관을 그대로 우하님이 카피 떠왔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완전 은행 나쁜 놈들이네. 도망갈 구석 다 만들어 놓고, 야, 결국은 급격한 보세요.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이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고정금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은행에 이런 약관이 있다고? 야, 진짜. 야, 그 우하님도 진짜 전문가시네. 그러니까 즐거운 선생님도 전문가시고, 그거를 또 찾아갖고 약관을 카피 떠갖고 딱 붙인 거. 야, 표준 약관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제6조 있잖아요. 담보의 제공. 이거는 뭐냐면 반대매매 나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매매. 보세요. 아파트 값이 뭐 30-40%가 빠지면 그 신용이 약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보전을 위한 은행 청구에 의하여 원상 회복.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갚거나 담보의 보충. 너 집 한 채 또 있으면 그것도 담보 다 펴. 이거야 이거. 이게 대공황 때 용어가 뭐냐면요. 브로커콜로 무너진 월스트리트 이런 그 투기론 책에 나와 있거든요. 브로커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진콜은 알죠? 주식할 때 신용으로 했을 때 118%인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그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돈을 좀 메꿔 넣거나 좀 일부를 팔아야 되거나. 근데 1929년 9월 상투치고 10월부터 빠질 때 89% 빠졌거든요. 3년 동안. 그때 브로커콜로 무너진, 그게 뭐냐면, 브로커콜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을 뭐 신용이든 미수든 뭐 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때까지는 내가 갚을 의무는 없단 말이야. 근데 브로커콜은 뭐냐면, 갑자기 증권사에서 브로커가 콜하는 거예요. 브로커콜. 내일 당장 갚으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까지 돈을 못 갚으면 그냥 그 다음날 반대매매가 나가요. 그게 도미노식으로 나온 거야. 지금은 3개월이라는 신용 만기가 있잖아요. 이만기 말고 신용 만기. 그쵸? 근데 대공황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브로커콜로 무너진, 그러니까 도미노식으로 무너진 거거든. 사장님,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데 내일 돈 좀 갚아야겠는데요. 근데 그리고요, 그 당시에 10배 한가래. 10배.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샀단 말이에요. 왜? 그때 막 장이 그때 로어링 20G라고 해가지고 1920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20년부터 29년까지 100포인트가 400포인트 간 거야. 80, 90, 100 밑에 있던 주가가 한 7, 8년 동안
400포인트 4배나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만 빌려서 막 미수를 신용 10배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내 돈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쉽게 버니까. 그런데 브로커콜로 무너졌다는데 이게 지금 딱 약관이거든. 아, 너무 말이 길었네. 뒤에 지금 안순영님 장문의 글도 있는데, 닌자거님 처음에 이 아저씨 뭐야 했다가 푹 빠졌네. 빠졌어. 이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선전할 때 그 김건모 엄마가 빠졌어 할 때 그때 딱 빠졌네. 그거네. 푹 빠졌네. 김건모 이름이 원래 뭔지 아세요? 짧은 거는 알겠는데 긴 건 뭐야? 아재 개그 잠깐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재밌죠? 이문세. 엄마가 태몽을 꿨는데 새가 쫙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엄마 탁 부딪힌 거야. 그래갖고 그 새가 엄마 이빨을 물었어. 딱. 그게 태몽이야. 그래갖고 이문세. 이거 하면 여자애들 막 웃었는데 옛날에. 이게 요즘에는 안 웃는 것 같아. 다음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그 콜금리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서 5번 올린다는 얘기 해갖고 지금 한 번은 맞췄어요. 10월 달에 올리면 또 맞히는 거야. 난 11월 달에 또 올린다고 지금 연속으로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해요. 뭐 빅 스텝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10월, 11월 연속으로 올리는 거. 자, 그 다음 차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금리 올라가는 게 물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 올리잖아요. 이렇게 과거에도 금리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보세요. 이때 연두색이 우리 그 기준금리예요. 이때 올릴 때는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뒤따라서 올린 거야. 그 다음에 2017년에 올릴 때도 요때도 2번 올렸거든요. 이때도 미국이 미친듯이 올리니까 뒤따라서 올린 거야. 근데 2010년에 올릴 때는요, 5번 올릴 때는요, 미국이 7년 동안 동결을 했어. 근데 우리 혼자만 올렸어. 왜? 물가 때문에. 자, 지금 미국이 금리 올렸나요? 안 올렸죠? 올린다고 했는데, 내년에 올릴지 내후년에 올릴지 그것도 몰라. 어쨌든 안 올렸는데 우리가 올렸어. 왜 올렸어요? 물가 때문에. 이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을 때는요, 폭락을 했었다니까. 2010년, 11년, 12년. 생각나요? 그 남유럽 재정위기 피그스 있잖아요. 그리스 부도나고 막 이때. 서프라임 이후였단 말이에요. 폭락했다고. 서프라임 나기 전에 한번 폭락하고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폭락하고. 이해 가세요? 이때 금리 올릴 때는요, 물가 때문에 올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물가랑 2006년도 7년도 이때 올리는 물가랑, 그러니까 금리랑은 달라요. 왜? 원인이 달라. 원인이.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릴 때는요, 아파트값 안 빠졌어. 근데 미국이 안 올리는데도 우리 물가가 올랐을 때는 위기란 말이야. 금리를 올렸어. 그때는 아파트가 폭락했다니까. 이때 음마 30% 40% 막 폭락했다고. 이때. 그 다음 차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정금리. 아까 봤죠? 고정금리. 자, 여기 확대할게요. 우리가 변동금리와 기준금리 두 가지를 선택하잖아요. 아까 봤잖아. 1조 2조 이거 고정금리.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고를 수가 있었어. 근데 그전에는요, 고정금리의 비중이 50%밖에 안 됐어. 50%밖에 안 됐어. 반반 치킨이었다. 반반 치킨. 근데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 고정금리는 그 초기 이자가 비싸잖아요. 안전한 대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변동금리를 해. 왜? 거의 1% 가까이 차이 나는데 내가 돈을 왜 내? 그냥 변동금리 앞으로도 금리도 안 올릴 건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꾸 뭐 70% 80 이게 70% 하다가 82%까지 갔어. 제일 마지막 데이터는 8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변동금리고 2명만 고정금리야. 그전에는 5명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 봐, 지금. 그럼 이 10명 중에 8명이 직방이라고, 직방. 근데 2명도 안심할 수가 없어. 왜? 금리가 급격하게 올리거나, 환율이 폭등하거나 그러면 은행이 바꿀 수가 있대잖아. 약관에 있어. 자, 여기까지 데이터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주기관차. 이제 오늘 방송은 공이 100억짜리 자료네요. 이거 그 호튼, 닥터 호튼 놀라운 발견해갖고 이거 안 보면 평생 후에 이거 있잖아요. 저도 놀랐거든. 근데 야, 이분도 뭐 역시 알아보네. 정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그래프 만든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다. 그렇지만 일단 먼저 알려두고 싶다. 그렇지만 더 연구하겠다 하고 제가 2편 3편 계속 말씀드렸죠. 정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제적 추세를 확인하는 코픽스 금리처럼. 이것도 제가 만들어갖고 근데 사람들은 놀랐죠. 놀란 거 발견한 거예요. 코픽스 금리. 중요한 정보입니다. 허튼 자료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닥터 호튼, DR 호튼, 그거 허튼이라고 그랬죠. 이분은 참
그 방송을 제대로 봤네. 다 이해하고. 엘리언님 별명을 엘레강스보다 100억 엘리엇으로 하시면 어떨지요?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기분 좋네. 포사님과 2주일. 보통은 일주일 보내는데, 이분은 가서도 제 방송 보세요. 그 다음에 김인수님, 지금 거 본 유튜브 영상 중 엘리언님 영상이 이상하게 중독성이 제일 강합니다. 영상이 안 올라오면 금단 증상이 나오네요. 오늘도 제가 자전거 타고 등산하느라고 못 올렸더니 금단 현상이 있었나요? 불소녀님, 저랑 비슷한 분이 또 있었군요. 계속 유튜브 보면 엘령님 거부터 먼저 보게 되네요. 동지의식 생기네요. 잡다왕, 금단 증상, 저도 그래요. 진짜 중독성 심한. 왜 그러지? 추리추님, 엘리엇발 가스라이팅에 걸려드셨군요. 환영해요. 여러분들은 전부 그루밍에 걸려든 거야. 여름, 저도요. 대한도지인, 저도 공식적으로 허락된 마약입니다. 기분 좋다. 다 여기 이 댓글 쓰신 분 전부 포사인가 일주일. 그 다음 아까 호튼, 여기 이 닥터 호튼이라는 게 별명이더라고. 나중에 이게 뭐냐면 DR 호튼이라고 그러니까 이 DR이 닥터잖아요. 그 우리가 도널드 레이 호튼이라는 설립자 이름을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DR 호튼이라고 그래갖고 호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등산 갔던 친구가 미국에 장기 주재원이 있다 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럽냐면, 잠실주공 3단지였는데 그거 재건축하기 전에 3억 5천인 가지고 사놓고서 입주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이제 워싱턴으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갖고 집 지어질 때쯤 돼갖고 월세를 줬대요. 매달 150만 원씩. 그리고 몇 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2억이 된 거야. 3억 5천짜리가. 오늘 같이 갔던 친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송파에서 광나루역으로 오고, 저는 강동에서 광나루역 가서 자전거 타갖고 만나가지고 자전거 묶어놓고 등산 갔다가 구리로 내려와서 해장국 먹고 버스 타고 광장역에서 내려가지고 광장동에서 자전거 타고, 그 친구는 또 송파로 가고 저는 강동으로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코스가. 근데 그 친구도 호튼을 알더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호튼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유튜브 나 구독자 많이 늘었다. 그 친구가 2번이거든. 2번 타자. 와이프가 1번이고 구독자. 어쨌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 호튼의 상투랑 예를 들어서 뭐 펜딩 인덱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하우징 스타트, 그러니까 저기 착공 건수, 인허가 건수, 그 다음에 하우징 인덱스, 이게 거의 동시에 상투로 친 다음에 케이스 실효 지수가 꺾였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도 나타나는데 허튼 지수가 좀 꺾였다. 허튼 이 아저씨 주가가 이 쌍봉을 치고, 이걸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발견했다 그랬고 올린 게 이거죠. 이거였을 때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 저점이 있고요. 92년 6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92년 10월까지 살짝 빠졌는데 이게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상투 2005년 7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리먼 파산하고 직후에 2008년 11월이 또 바닥이고 지금까지인데, 이거를 기간과 높이를 박스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쭉 걷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 기간과 상승폭을 계산해갖고 이걸 갖다가 제가 쭉 똑같이 이 저점에다가 딱 갖다 붙였죠.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간은 거의 일치하고 얘보다는 조금 못 올랐다. 산술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로그로는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그와 상수가 거꾸로예요. 이게 두 번째 발견한 거죠. 또 앞으로 또 발견할 게 있어요. 0510 우리 와이프 생일, 제가 고퍼스 쇼 들어간 매수한 날,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상투가 5월 10일이라고 미리 계산해서 놨는데 나중에 그보다 살짝 넘어가지고 6월 25일이 상투였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조금 손해봤다가 지금은 뭐 수익이 꽤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 이게 호튼 요 댓글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댓글. 제가 이제 제목을 여기 가계대출 3% 돌파했다 그거 영상에다 달린 거라네요. 김지연님, 맞아요. 무슨 부동산 카페에선 금리 5%일 때도 집값은 올랐다며 부채 총액이 더 많아진 건 생각 안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야, 지금 0.2% 몇 번 올려도 상관없어. 아파트값 옛날에 5% 6%일 때도 아파트값으로 올랐어. 그러니까는 그 지구가 멸망해도 아파트값도 오르고 해성 충돌해갖고 지구가 반이 잘려나가도 오히려 땅의 희소성에 의해서 또는 일본이 지진 나서 다 가라앉아서 없어지면
그 서울 아파트 희소성에서 또 서울 아파트 매집하러 또 일본으로 또 몰려든다. 맨날 그런 논리야. 이봉수님, 좀 할게요. 소득이 뒷받침 되냐 안 되냐의 차이죠. 문제는 대출액이 많이 증가되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안 따라준다는 거. 이게 슬픈 노래입니다. 올리브님, 거긴 다주택자가 더 많고 지금도 갭투 진행 중이라 떨어진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죠. 금리 인상, 전세자금 대출 축소 등이 시행되고 좀 가시야 돼야 조금 바뀔까 싶네요. 전세금 올린 걸로 갭 투자하면서 마치 그 돈이 자기 돈인 듯 하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할 부채인데 부채라 생각 안 하죠. 상승이 오래되니 부작용도 심해요. 얼렁 전세자금 대출 축소 시장에 영향 미쳤으면 해요. 김지연님, 맞아요. 하지만 모두들 본인 소득 생각보다는 공짜 돈에 눈이 멀어 일이 된 거죠.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상열님, 금리 5%이던 시절에 2억이던 곳이 지금은 5억입니다. 가격부터가 다른데 뭐가 같은 상황이라고 갖다 대는 걸까요? 김지연님, 그쵸, 배 이상 올랐는데. 근데 부채는 3배 이상 올랐어요. 아파트도 2배 이상 올랐지만 부채는 3배 이상 올랐어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상열님, 사실 걔네들은 산수도 안 되고 경제관념은 중학교 수준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써니킴님, 예상대로 오늘 한국 부동산은 주간 상승률이 많이 꺾였네요.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요. 돈줄 앞에 장사 없죠. 돈줄을 막아버리고 금리 올리니까 그마저도 아가리 효과죠. 그 다음에 또 댓글 볼게요. 꼼냥꼼냥님, 영국도 금리 인상 검토 중이랍니다. 제가 최근에 줄줄이 사탕으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댓글 달린 거예요. 빅픽처님, 엘리엇 TV의 특징은 시계열 빅데이터, 넘사벽, 플러스 탄탄한 논리, 정보 기반, 플러스 정량, 정성, 혼합 분석, 놀라운 적중도, 플러스 단단한 경제학 이론, 계량 경제, 동태적 분석, 유튜브 넘버원, 플러스 날카로운 현실감, 빠른 정보, 플러스 부지런한 업로드, 플러스 품격 있는 풍자, X세대 개그감, 플러스 수준 높은 댓글러. 야, 이거 또 휴가 받으려고 또 휴가 맞들였어. 전에 한번 쓴 것 같은데 또 썼어. 전준상님, 대박. 칭찬을 너무나 세부적으로 알맞은 표현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배제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량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내고 아낌없이 주는 마음. 위 항목으로 인해 엘리엇님의 찐팬 사생아가 되었습니다. 엘리엇 포레버. 야, 이 빅피처 분의 댓글은 전에 한번 본 거라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전준상님 대댓글은, 야, 빅피처님은 똑같은 거 썼으니까 영장 3개월, 이제 전준상님은 포상휴가 일주일, 빅피처님 3개월 아니 3일.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 남냠님, 저번에 말했듯이 0.5% 올린다고 판단합니다. 예, 아마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좀 전에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006년 11월 버블7 때랑 지금이랑 보면 아파트 값이 물론 저점으로부터는 3배 이상 올랐지만 지난 고점으로부터는 한 2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용인 수지에 있는 대형 평수는 아직 2006년 버블7일 때 가격을 회복 못한 아파트도 있대요. 대형 평수는. 용인 수지. 근데 대부분은 돌파한 지 한 1, 2년 됐죠.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는 3배 가까이 되지만 전고점으로부터는 2배 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때 부채가 얼마였는지 지금 부채랑 비교해보자고요. 쭉 내려가 보면요. 여기서 빨간색이 가계부채거든요. 파란색은 기업부채고 합친 게 초록색이 그 민간 신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 가계부채만 봅시다. 그러니까 가계신용 주황색 이렇게 해갖고 지금 GDP의 106%예요. 106%. 여기 나와 있어요. 106%라고. 자, 근데 이때 보면은 저점은 60%지만 여기는 약 한 65% 정도 될까요? 65%. 그러면 이때부터 더블이죠? 그렇잖아요. 곱하기 2배 하면 되잖아요. 65% 곱하면 거의 110%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부채가 2배밖에 안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3배, 4배라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 이때보다 GDP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GDP 나누기 신용이었잖아요. 신용. 분모가 GDP 아니에요. 근데 GDP도 오르고 얘도 올라가지고 이게 2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 GDP가 늘어난 것만큼 얘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2배라고 해서 2배가 아니에요. 얘는 3배, 4배예요. 왜냐면 이거는 GDP 대비 비중이니까,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 금액을 따지면 부채가
3배, 3.5배 정도 돼요. 3.5배 정도. 금리가 싸다고 그래도.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5%일 때 1,000만원 대출 받은 사람이 1%면은 5천만원 대출 받는다니까. 왜? 나가는 이자는 똑같으니까. 겁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1%가 계속 1%면 괜찮은데 2%, 3%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받지 말아야 될 그 대출까지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자로 그만큼 뽑아내야 된다고.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당시보다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 당시는 13.5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6년, 17년, 18년 걸리잖아. 연봉에. 이게 PIR.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거는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2006년에 165였는데, 2008년 6월에 165%였는데, 지금은 166%에 오히려 넘었어요. 근데 이거 1분기 거야. 아직 2분기, 2분기도 몰라. 아직 발표를 안 했어. 3분기 거도 모르고. 더 올랐을 거야. 왜 구입 부담이 커지냐면요. 금리가 오르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커졌죠. 소득이 별로 안 늘었죠. 아파트값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부담이 점점 커진 거라고. 옛날에 비해서. 이 저점에 비해서는 84에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비해서 지금 부담이 2배나 커진 거라고. 근데 금리가 싸니까는 부담이 없다고? 만만의 콩떡. 그게 뭐였지? 어떻게? 하여튼 그거 있어. 만만의 콩떡인가. 그리고 5분위 배율을 보면 2007년 1월 달에 하위 20%의 가격이 상위 20%의 가격이랑 몇 배냐 했을 때 8.1배였는데 지금 다시 8.8배가 됐다고. 지금 5배밖에 안 되던 게. 왜? 비싼 값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게 상투였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상투 근처란 얘기예요. 지금 이미 상투 쳤는지 아직 상투 한두 달 때 칠 건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충전하라고 이 중국 아가씨가. 알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L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대가 53% 늘고요. 20대가 43%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 그러니까 50대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20, 30대가 30% 미만을 유지하던 매매 비중이 30대가 폭증을 하면서 50대 거는 줄면서 역전이 됐어요. 44% 이렇게 돼버렸어요. 얘네가. 왜? 엄청 샀거든. 근데 이걸 누구 걸 사? 50대 걸 산 거라고. 왜? 7, 8년 전에 샀던 아파트를 3억짜리를 7억, 8억이 9억 됐는데 여기서 2030이 사는 거라고. 지금 50대는요 7, 8년 전에 산 거를 지금 파는 거라고. 그리고 다주택자들, 법인들 여기서 파는 거 보세요. 이거 다주택자 비중이 확 줄었잖아요. 작년 7.10 대책 이후로 엄청 패. 올리면서 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겁이 없어. 왜? 얼마 전에 산 애도 올랐다 그러고 지난달에 산 애도 올랐다 그러고 올리면서 판다니까. 나중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고. 여러분들 산 다음에 6개월 있다 팔 거예요? 1년 있다 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보통 평균 서울 아파트가 7.8년 보유한다 판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전국 주택은 10점 몇 년이고 서울 아파트는 7.8년이라고 통계가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서 봤어. 근데 아무리 빨라도 4, 5년, 5, 6년 있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격이 이 가격 지금 여기서 몇 배가 올랐고 좀 9년째 올랐는데 여기서 산 게 나중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또 댓글 볼게요. 이제 안순홍님 길이 워낙 길어서 댓글도 있고 그래서 제가 2개로 나눴으니까 요걸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진짜 주옥 같은 글이었어요. 안순홍님입니다. 이게 한 3, 4일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소나무, 안순홍님 여기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야 오 탄덴바움. 그거 탄덴바움이 알고 봤더니 소나무가 아니더만. 바움이라는 게 나무거든요. 내가 독일어 또 전공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했다니까. 여러분들 나 일어를 할 거 그랬어. 왜냐면 일어를 할게 많은데 독일어 쓸 데가 없더만. 나중에 일어는 근데 뭐 전자제품을 사거나 일본 경매할 때 옥션에서 경매할 때 일본말을 모르니까 맨날 민나 더러모데스가 됐어. 이 소나무 탄덴바움이 그게 잣나무였나? 탄덴바움이 이게 옛날에 저 중창대에 나갔던 거 생각나네. 4팀 나가가지고 4등한 거 알아요? 우리 제 중창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자, 일시적 저금리가 있었더라도 부채 확장이 없었다면 뒤에 금리 인상이 와도 큰 후유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채의 산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짐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후 부채 확장, 이후 금리 인상은 전형적인 양떡깎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저금리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두리장이야, 가두리.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원칙은 화폐 공급이 적정할 때만 지켜집니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권들은 과다한 화폐 공급으로 시장을 교란해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에 기형이 생긴 것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과잉 화폐 공급, 부채로 만들어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화폐 공급 부족, 금리 인상 앞에서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금리 인상 요인은 너무도 많습니다. 국내 물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외환 변수들 모두 금리 인상을 재촉하는 요인들입니다. 5천조 국내 부채를 등에 지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 우리의 앞길은 너무도 험난해 보입니다. 아파트 값의 하락은 필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올라가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닌 거네. 아파트 값 잡는 데는 뭐 두세 번 정도 올리면 아마 직방으로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문제는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큰일이죠. 그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 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 어지간히 그거 먹으려고 세양쥐들 쥐구멍에서 들락날락 앞서 뒤서 몸부림을 하더니 기어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언론과 국가 사회를 믿지 마십시오. 일이 터졌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덤태기 안 쓰면 다행입니다. 굳이 세상 일을 잘 모르겠어서 아무나 따라가고 싶다면 엘리엇 TV를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빛입니다. 야, 이거 엘리엇 TV 안수정업님 포상휴가 3년. 아, 기분 좋다. 서프라임 때 미국 내 자산 감소액이 19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리먼의 700조 부도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리먼 충격으로 자산 가격 하락이 생겨서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감수해야 했던 손해액은 상상 이상,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폭락 후 15년 동안 자산 감소액이 이경, 어느 분 댓글이 출처입니다. 예, 이른다고 하죠. 일본은 20년 동안 빠졌으니까, 15년 동안이구나, 여기는. 일단 길게 보면 20년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이 하락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 개인에게 떨어지는 자산 감소의 크기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나 아파트 없다, 나는 또는 아파트 팔았다 이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부의 축소, 거기다가 어떤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 나타날 게 겁나죠. 저금리 후 부채 확장, 이후 금리 인상, 이것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천년 묵은 수법입니다. 미국 농업에서 1920년대에 이 일이 벌어져서 대다수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소설 분노의 포도는 이런 배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 분노의 포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안수정업님은 본인 왈 농민인데 어떻게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깊으신지 참 부럽네요. 전 누가 뺐는지, 왜 뺏겼는지도 모르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값 떨어지면 누구를 탓해야 하나요? 적어도 배 만드는 회사와 폭등 개투버들은 문제군요. 배 만드는 회사는 어디지?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폭등 개투버 누구지? 아 땡땡 이래지?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아 땡땡. 안수농업님, 또 댓글이네. 엘리언님의 차트에서 보면 분명 중국 얘기 나왔네. 중국이 위험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시스템 내에서 기업 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좀 특징이죠. 헝다를 말해보면 헝다 파산 이후 국영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헝다 파산의 충격을 시장에 그대로 전파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일부 채권 처리도 가능하고 시장의 충격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미국이 리먼 파산 이후 모든 충격을 시장에 그대로 전파해버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좀 좋은 것 같네. 그래서 엘리언님의 차트에서 중국의 민간 신용이 위험에 도달해 있는 것은 맞되 일본, 미국과는 다른 형태의 귀결을 맞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 국가의 구성원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손실을 공동 분담하느냐, 경제적 약자가 시장의 굴곡과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느냐에서. 그러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헝다가 파산하고 잘못된다 치더라도 국가가 인수해가지고 인민들이 전부 골고루 분담을 하니까 n분의 1 하면은 크진 않는데, 문제는 리먼 파산이나 우리나라 이런 거는 그야말로 재벌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완전히 바닥에 있는 서민들, 소시민들, 이 사람들만 덤탱이를 다 써가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경제적 약자가 시장의 굴곡과 횡포를 그대로 노출되는 게 딱 그 말이에요. 미국, 일본은 기초통화국의 강국이어서 그렇고 중국은 시스템이 그렇고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배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서 우리는 아무런 방어막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상, 외환 변동, 경기 급하강 등으로 충격이 오면 우리는 시장의 심판을 그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야, 진짜 약자는 몰락하고 강자는 더 강일 것입니다. 빈부격차. 우리 IMF 때 그랬죠. IMF 때 진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어. 바닥에서 다 긁어 모았잖아.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계약직으로 몰리고 경매 들어가고 진짜 국가는 시스템 방어하기에 바쁘고 우리들은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일 것입니다. 요 단어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단 거예요. 조피디님,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야구 옹. 긴 글 잘 보고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댓글이 쭉 이어졌는데 제가 잘랐어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예, 일단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본 민간 신용 210, 민간 신용 210%, 211%.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도, 그러니까 일본은 30년 전이에요. 91년 그 버블 붕괴 시작할 때 스페인 서프라임 때 207%였는데 226%까지 갔어요. 민간 신용이. 특히 가계 신용, 기업 신용이 컸죠. 가계 신용은 별로 크지 않았는데, 근데 미국은 민간 신용 전체적으로는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가계 부채가 별로 없었는데 기업 부채가 거의 100%, 기업 부채가 별로 문제 없었는데 가계 부채가 거의 110% 나가지고 서프라임 사태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계 부채 여기 보면은 106.5%, 여기 이거 둘 다 넘었어요. 기업 부채 113%, 합쳐서 219%예요. 지금 여기가 생산 가능 인구 주는 딱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딱 그때 무너졌고 미국과 스페인도 딱 그때 무너졌어요. 자, 이제는 중국을 볼게요. 영국과 중국을 제가 추가했는데 여기 일본 자리에다가는 제가 막 호주를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호주 그 데이터 좀 호주랑 또 한 나라 어떻게 되냐죠. 지금 일본과 한국을 이제 뺄 거예요. 여기다가 자리만 찾아온 거니까 여기다가 호주, 여기다가는 뭐 넣을까? 안드로메다 넣을까? 안드로메다? 제 고향. 자, 중국을 볼게요. 중국 지금 가계 신용이 61%예요. 별로 안 많아요. 근데 여기는 기업 신용이 163%야. 근데 합치면은 220%야. 엄청나요. 그런데 얘네는 사회주의 국가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 무너질 때랑 스페인 무너질 때랑 미국 무너질 때랑 똑같이 중국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았는데, 안수동님의 의견은 얘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헝다가나 몇 개가 파산을 해도 사회에 전부 그대로 전파되지 않고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흡수해가지고 전 인민이 n분의 1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하면 그 모든 덤탱이를 아래 것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놈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가 되고 K자 파산이 오는 거야. 있는 놈들은 그 파산한 걸 갖다 줍줍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K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요까지 차트로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렸어요. 자, 마저 그 안순홍님이 달린 댓글을 더 읽어볼게요. 이거 다 댓글이에요. 그 안순홍님의 댓글에 대한 댓글이에요. 전준상님, 안순홍님의 절절한 심정이 피부 속으로 와닿습니다. 진짜 오늘 밤 마지막 방송이 참 마음이 좀 무겁네요. 20, 40대 세대들이여 제발 똑똑해져야 합니다. 전준상님은 여기 포함 안 되나? 보세요. 이거 20대, 30대, 40대들이요. 이건 뭐냐면 동생들, 후배들한테 딱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딱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 50대야. 저는 여기 30대에 들어가요. 30대. 여기,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발 똑똑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앞에 놓여진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똑같이 말해왔고 알려졌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돈을 살포하여 자산가치 버블을 만든 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야, 이거 댓글보다 대댓글이 더 멋있네? 아니, 안순영님께 더 멋있는데 그냥 인사치레하는 거예요. 지금의 버블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버블입니다. 야, 이거 자본주의 역사까지 나왔어. 2008년 금융위기로 돈 풀어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 수습도 못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역사에 유례도 없는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버블을 만든 상황입니다. 94년 동안 연준의 자산이 8,900억 달러였습니다. 94년에 금융위기로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로 연준의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몇 배 늘어난가? 9천억이라고 뭐 594 거의 5배 늘어나네. 5배. 그래도 이건 수년에 걸쳐 늘어난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또 매달 1200달러씩 풀어서 테이퍼링 얘기하는 거네.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 하는 거죠. 현 연준의 자산이 8조 달러를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와, 더블이야. 또 거기서 또 더블이야. 94년 동안 8,900억 달러의 자산이 2008년 이후로 13년 동안 푼 게 거의 8조 달러입니다. 미친 거죠. 미국도 미쳤지만 우리나라는 더 미쳤습니다. 도레미 할 때 옛날에 광고에 나왔는데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윈도우 미 나올 때랬다. 윈도우 미, 윈도우 XP 다음이 미였나? 뭐 하여튼 그 전후에 윈도우 미라고 나왔을 때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거 나왔는데 이거 이럴 때는 쪽 개그 아재 개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개그 본능이 있어갖고 저는 막 상가집 가서 또 개그하다가 오질하게 두드러 맞은 적도 있어. 뻥이에요. 엘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민간 부채가 220%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래도 엘련님 그래도 잊지 않고 포상휴가 일단 일주일 부채로 인해 자산버블만 키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멀쩡할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감이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 있으면 그 다음 사냥꾼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잡아먹어야지. 이거 양떡깎기 하는 그 얘기네. 전세계 헤지펀드들 거대 금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금융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큰일 났어. 똑똑해져야 합니다. 저는 은혜로운 분을 만나 모든 거에 앞서는 것이 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엘리엇 파동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 얘기하는 거죠? 포상휴가 이제 일주일 뿌라서서 그 후에 역사 사이클에 대해 공부하게 되네. 야, 엘리엇 사이클이니까 이게 엘리엇 파동 웨이브 얘기하는 거네요. 심리에 대해서도 큰 흥미를 느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순호님 말씀 명심하시고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울하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순호님 훌륭한 글로 많은 분들을 일깨워주셔서 감사드리며 감동입니다. 짐승님. 근데 여기서 왜 아이디가 하필부터 짐승이야. 역시 예리하게 정확한 맥을 짚으시는군요. 10년 전부터 떠돌던 하우스푸어와 중산층의 몰락이 현실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막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닥쳐보니 이렇게 오는 거구나 싶네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뻔하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CCTV를 두른 높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부자, 귀족, 부자와 평민 그리고 빈민촌의 구역이 나뉘는 봉건제도 돈건제도래요. 봉건제도를 돈건제도 이 부활을 알리는 역사적인 포인트라고 기록될 월봉 구간인 듯합니다. 곧버스의 훌륭한 표본으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이분 지금 갑자기 또 곧버스가 나와. 곧배기도 아니고. 하여튼 짐승님 포상휴가 하루 그냥 외박만 나갔다 오세요. 자, 여기서 차트 잠깐 볼게요. 지금 환율이 97년 2,000원에서 2008년 서프라임 때 1,600원에서 그 다음에 작년 3월달 1,300원 코로나 이거를 이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저점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야. 점점 더 높아져. 이렇게 높아졌어요. 결국 삼각형으로 제가 갖고 별무자 삼각지대라는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이 현상이 작게 보면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85년 10월달 890원, 그 다음에 89년 4월달 660원, 그 다음에 93년 810원, 그 다음에 95년 750원 해갖고 자꾸 삼각형이 작아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뽁 태어났죠? 여기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네요, 우리한테.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런 사태가. 요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2,000원. 단기간에. 700~800원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순식간이라니까. 그래갖고 2,000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00원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직 먼 얘기고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1,200원 넘냐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아까 사냥감이 살이 통통 쪄 있으면은 그 전주사님이 얘기한 거 지금 살이 통통 쪄 있어. 즉 버블이 엄청 껴 있는 거야. 야, 얘네 위기로 탁 버블만 터뜨리면 빵 터지겠는데? 그럼 우리 앉아서 따따블 먹는 거 아니야? 이러는 구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IMF 때도 보면 겨울 직전이었죠. 딱 이맘때야. 점점 조금씩 추워져. 오늘 낮에는 더웠는데 밤에 한강 가면요 반팔 입으면 추워요 요즘에. 그리고 또 대선이 내년 초에 있죠. 야, 걔네들이 볼 때는 그 IMF 때 한국 털어먹었던 양털깎기 했던 추억이 떠오르겠네.
자, 금리 얘기 잠깐 했고요. 자, 금융 취약성 지수. IMF 때 100이었어요. 회복됐을 때 2001년도를 0으로 놨을 때 금융 취약성 지수 한은에서 그 발표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카드 사태 2002년 카드 사태랑 2008년 서프라임 때랑 지금 끼역끼역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지금 1분기까지만 돼 있고 제가 2분기는 시뮬레이션 하고 3분기도 이 정도 와 있을 거야. 오히려 더 취약했어. 취약이 뭔가요? 금융 취약성이 뭐냐면 금리 오르면 취약해지는 거죠. 대출을 많이 받아놓으면 취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서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솔직히 취약성 지수가 뭐 재벌이 뭐 취약해지겠어요.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저처럼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 취약성이 더 커진다고. 사회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알면은 안순노님의 말이 다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휴일, 토요일 같은 일요일 저녁이네요. 내일 쉬니까. 예. 안순노원 단상.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 이게 마지막 그 문장 중에 마지막이었는데 그걸 제가 제목으로 달았어요. 아, 그래도 요 소나무 약간 금색 나는 이게 뭐 어떤 나무 이름 뭐 명칭은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그냥 푸근하고 저도 진짜 저는 저 속초로 말하게 여생을 산다면 속초에 가서 싶어요. 와이프랑 맨날 속초에 가서 결혼하기 전에 속초에 가가지고 1박 2일 19금인데 이러면 39금인데 그리고 우리 큰 놈에도 영랑호라고 있어요. 속초 보통 속초 앞에서 이게 작은 그렇게 콘도나 이런 데서 먹는데 하나 콘도도 몇 번 먹고 거기에 또 여름이면 또 놀러 가면은 거기 뭐 있죠 뭐 있잖아요 워터파크인가 뭐 있어요. 그게 하나 콘도였나 뭐 같이 애들이랑 같이 어렸을 때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애새끼들이 안 따라와. 그래갖고 그냥 가서 속초 가서 회만 먹고 대포항에 가서 뭐 이것저것 막 먹고 오는데 속초가 너무 좋아서 바다가 보이고 뒤가 산인. 걸으는데 꼭 살고 싶어요. 예. 안수동님 근처에 가면은 서울에서 너무 멀고, 속초는 요즘에 엄청 빨라. 한 2시간이면 가. 속초에 길도 잘 뚫려 있어갖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가슴이 와닿는 내용 많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 읽어주면서 제가 차트로 보완 설명을 해드리니까 딱딱딱딱 가슴이 와닿죠. 야, 진짜 엘리엇 포상이가 3년 이제 포상이가 가는 동안은 유튜브 접습니다. 자, 또 접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말게요. 예, 재미도 없으니까요. 자,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커피 하나 마시면서 음악을 틀고 우리 언니들도 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운동 쫙 하시고 오후에 땀 빼고 오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